네, 18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지도 1번 볼게요.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이거 별표치입니다. 이거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불이익 조치 금지합니다. 2번 행정지도의 법률 유보에 관하여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주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3번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행정법에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3번이 답이네요. 자, 4번과 같은 행정지도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행정지도다라고 해서 조성적 행정지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이런 걸 조성적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자, 186번 1번 보겠습니다. 교육감이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 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행정 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거 처분입니다. 자, 그럼 뭐랑 비교하면 되겠어요? 아까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한테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거. 그 다음에 시정조치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해라. 이거는 시정조치를 하라는 명령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촉구하거나 요구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죠. 그쵸? 처분입니다. 자, 뭐랑 좀 비슷해요? 아까 우리 184번에 1번 판례랑 1번이랑 비슷한 거죠? 자, 2번.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자, 행정지도는 일단 구술, 말로 할 수 있다. 이걸 일단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상대방이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틀렸습니다.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넘겨보세요. 116페이지 니은번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이 187번 니은번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의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했을 때는 자,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186번의 2번처럼 반드시 이를 교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3번. 자, 이런 내용은 다 어디 있을까? 행정절차법에 있겠지.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는 들어가니까. 자, 3번. 교육인적부 장관이 학칙 시정 요구. 이거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4번.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된 내용사항은 공표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187번. 기억번. 이거는 왜 행정지도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내역하고, 선납하라라고 하고, 납부 통지한 거는 사실상 통지라고, 사실상 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성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했고, 디귿번. 자, 행정지도와 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해서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할 수 있는데, 자,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에 해야 됩니다. 즉, 행정청에 해야 됩니다. 즉, 행정지도를 한 행정청에 해야 됩니다. 상급 행정청에 지워주세요. 상급 행정기관이 아니라. 자, 토지거래 계약 신고를 계약 실제 매매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기준시가로 해
라고 위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당연히 위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학칙시정연구 X 동공운용 행사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것은 디귿과 미음, 이거 옳은 거 찾는 거구나. 기억, 니은, 니을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88번 가겠습니다. 자, 비공식 행정작용. 여러분, 비공식 행정작용이라는 말은 일단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그냥 행정작용의 틀을 갖추지 않고, 그냥 행정지도 비슷하게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하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당사자 협의 이루어지는 경우, 자, 법적 분쟁의 회피 경합의 장점이 있다. 맞아요. 법적 분쟁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런데 이거는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좀 거창하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뭐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법치주의에는 좀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3번 자 비공식 행정에서 행정의 협상 협의는 그렇죠. 협상과 협의는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기 위할 수 있겠죠. 협상과 협의하는 거는 자 그다음에 4번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노력과 비용이 일반적인 행정작용보다는 덜 들겠죠. 자, 여러분 거기다 필기해 주세요. 내가 괜히 설치해가지고 미리 너무 빨리 설치했네. 자,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비공식적 행정작용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장점은 알겠지, 여러분. 장점은 알겠고 단점으로 시험에 나오면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에 아까 저기 2번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럼 똑같은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 법적 안정성은 또 뭐가 흔들리냐면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 법적 행위. 근데 그게 예측이 안 되지. 공식적이지 않으니까. 자, 이 두 가지가 문제지. 4번처럼 노력과 비용 측면에서는 장점입니다. 오히려. 189번 넘어가겠습니다. 188번의 정답은 4번. 189번 넘어갈게요. 자, 이거 자동화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자, 행정 자동화 현상은 이 두 번째 줄 교통신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운용, 대량 행정에 있어서 행정결정, 대량 행정에 있어서 행정결정에 밑줄 긋고 학교 배정, 그래서 학교 배정. 옛날에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갈 때 뺑뺑이로 가나요? 그치? 그게 이거야. 그치? 자동행정. 막 돌려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2번. 재량행위는, 이거 2번에 별표 쳐야 돼. 2번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재량행위는 안 돼요. 행정자동화 결정에선 재량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후단에 기속행위가 자동 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재량행위는 안 돼요. 자, 3번. 행정과정의 최종 단계로서 행정자동 결정은 대부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수설이다. 네, 맞습니다. 통설입니다. 3번. 근데 4번 주의 깊게 봐야 돼. 여러분, 행정 자동화가 되어 있다면 최종 단계에서 여전히 사람이 행하는 경우는 행정자동화 결정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실제 가서 할 행정작용들 대부분은 과정은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한다? 그럼 그건 자동화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혹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솔팅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여러분 그냥 무작위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돌려서 하겠지. 여러분이 일일이 판단하면서 하겠습니까? 조건 넣고 솔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해서 과정 중에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자동화 결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맨 최종적인 최종 단계에서 뭐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90번
행정사법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네, 행정사법이 뭔지는 여러분 뭐부터 볼 거냐면 마부터 보세요. 마. 자, 마가 행정사법이라고 하는 거야. 마가. 자, 행정사법이란 행정 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사법적 형식에 의해서 수행할 경우에 그를 규율하는 사법이 일정한 공법 규정, 공법 원리에 의해서 제한, 수정받는 법적 상태를 의미한다. 네, 쉽게 얘기해서 행정은 공법 작용이잖아요. 공법이 적용되는 세계인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근데 그거를 사법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법적인 제한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의 개념을 행정사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자는 개인 사자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법부 할 때 그 사자가 아닌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뭐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가 어느 정도 차단되게 된다. 뭐 예. 자, 행정사법에 대한 공법적 기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권 등에 대한 제한과 사법상 계약 원리의 수정을 들 수 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사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기본권 같은 그러니까 기본권이나 일반 원칙 이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어기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공법이잖아. 헌법은 공법이잖아. 그런 제한을 받을 수 있죠. 4번 급부행정이나 경제지도 행정 영역에 있어서 행정주체에게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작용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법적 형식, 그러니까 즉 공법적 형식으로 할 건지 사법적 형식으로 할 건지 어느 정도 선택할 여지가 있을 때 행정사법이라는 게 통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여지가 없어. 선택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행정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부행정이나 경제지도 행정 영역 정도는 이제 여지가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근데 틀린 거는 두 번째 줄부터가 틀린 거예요. 행정사법에 대한 공법적 제한의 중요성은 공행적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사법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행정사법이 법률 앞에서도 도피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이거는 좀 원칙적인 얘기죠. 다시 한번 행정사법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공법적인 작용인 행정을 사법적인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행정사법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